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일본 선수가 왜 한국관에 있습니까? 2026년 2월 밀라노 올림픽 현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무려 1조 3천억 원을 쏟아부은 재팬 하우스는 개미 한 마리 없이 텅 비어버린 상황. 반면 고작 78억 원짜리 코리아 하우스 앞은 2km 대기줄로 밀라노 도심을 마비시켰습니다. 급기야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을 탈출해 한국관 뒷문에서 컵라면을 먹다 들키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IOC 위원장마저 올림픽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한 상황.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했길래 전 세계를 홀려버린 걸까요? 일본이 1년 전 쓰레기통에 버린 그 문서의 비밀. 지금 그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사토 아유미입니다. 2026년 2월 12일 오후 2시. 밀라노의 하늘은 얄미울 정도로 눈부시게 맑았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제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밀라노 동계 올림픽 일본 국가 홍보관인 재팬 하우스의 총괄 디렉터였으니까요.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곳은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해야만 했죠. 바닥에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달을 꼬박 매달려 깎았다는 최고급 대리석이 거울처럼 깔려있고 로비 중앙에는 일본에서 전세기로 공수해온 5억 엔짜리 300년 된 분재가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천장에서는 은은한 샤쿠아치 연주곡이 흐르고 기모노를 차려입은 직원 30명이 1m 간격으로 도열해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1,400억 엔.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입니다. 올림픽 역사상 단일 국가관 예산으로는 최대 규모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한 공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만이 300평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나카무라 과장, 현재 입장객 수 보고하세요. 제 목소리가 텅 빈 천장에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서 소리치는 것 같았죠. 나카무라 과장이 태블릿을 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더군요. 네, 디렉터님. 현재 시각 14시 10분 기준 누적 입장객 42명입니다. 42명? 뒤에 0이 하나 빠진 거 아니고 420명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전에 대사관 요청으로 억지로 동원된 유학생 30명을 제외하면 순수 관람객은 12명 뿐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현기증이 나서 차가운 대리석 벽을 짚어야 했죠. 1조 3천억 원을 썼는데 하루 방문객이 12명이라니. 이건 실패가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직원 수가 관람객 수보다 2배나 많은 이 기괴한 상황. 로비 구석에 대기 중인 미슐랭 3스타. 셰프 5명은 할 일이 없어 마른 행주로 깨끗한 접시만 닦고 또 닦고 있었습니다. 정막이 목을 조르는 것만 같았죠. 품격. 품격이 중요하네, 사토군. 그때 등 뒤에서 끔찍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로다 간타로 고문.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실세이자 이번 재팬 하우스 프로젝트의 전권을 쥔 최고 결정권자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그는 뒷짐을 진 채 이 텅 빈 로비를 보며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적거리는 건 시장 바닥이나 하는 짓이야. 진정한 일본의 미는 여백과 정적에서 나오는 법이지. 안 그런가?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여백이요? 고모님, 이건 여백이 아니라 망한 겁니다. 무덤이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1년 전 프로젝트 킥오프 회의 때부터 그랬죠. 구로다 고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기획이 뒤집히는 이 숨. 막히는 관료주의 조직에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 내라고 대답하는 법만 배웠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둥, 둥, 둥. 와. 두꺼운 이중 방음 유리를 뚫고 규칙적인 비트 소리와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할 정도였죠. 고요하던 재팬 하우스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구로다 고문이 미간을 찌푸리며 지팡이로 바닥을 탕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천박하게. 어디서 구판이라도 버린 건가? 아, 그게 바로 엽관에서 나는 소리 같습니다. 엽관? 거기가 어디지? 코리아 하우스입니다. 한국.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구로다 고문의 입가에 비릿한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아, 그 예산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로 대충 지었다는 그곳? 쯧쯧. 돈이 없으면 조용히나 있을 것이지 신성한 올림픽을 나이트클럽으로 만드나 보군. 저래서야 국격이 서겠어? 국격. 그놈의 국격 타령. 하지만 저는 비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봤거든요. 우리 건물 바로 옆, 초라한 가건물처럼 보이는 한국관 앞에 늘어선 그 끝없는 인파를요. 궁금했습니다. 미치도록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좁아터진 78억짜리 건물에 뭐가 있길래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1조 원짜리 대리석 궁전을 무시하고 저기로만 몰려가는지. 잠시 현장 점검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를? 한국? 가지 말게. 격 떨어져. 우리 거울이나 한 번 더 닦으라고 해. 적을 알아야 이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동향만 파악하고 오겠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구로다 고문의 대답도 듣지 않고 도망치듯 제 펜하우스를 빠져나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밀라노의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고개를 돌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불과 400m 떨어진 코리아 하우스. 그 앞은 그야말로 인산이네.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2km가 넘는 대기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었죠. 하지만 충격적인 건 줄의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보통 영하의 날씨에 2km씩 줄을 서면 짜증이 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축제에 온 것처럼 들떠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춤을 추고 있더군요. Hey, look at this app. This is insane. 이 앱 좀 봐. 이거 미쳤어. 제 앞을 지나던 이탈리아인 커플이 스마트폰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선글라스 너머로 슬쩍 그들의 화면을 훔쳐봤죠. 코리아 하우스 패스라는 앱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대기 1452명 입장 예상 시간 14시 35분 20초. 대기하는 동안 근처 K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알림이 가면 오시면 됩니다.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야구방망이로 후려친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죠. 잠깐 이거 내가 작년에 기획했던 거잖아. 기억은 정확히 1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2025년 2월 도쿄올림픽위원회 회의실. 저는 스마트 웨이팅 앤드 노쇼 방지 시스템이라는 기획안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추위에 떨며 줄을 서지 않도록 앱으로 대기를 걸고 자유롭게 주변을 즐기게 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제안이었죠. 하지만 그날 구로다 고문은 제 기획서를 보지도 않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사토군, 자네는 아직도 오모테나시 일본의 환대 문화를 모르는군. 일본의 대접은 기다림에서 시작되는 거야. 손님들이 우리를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시간. 그 간절함. 그리고 입장할 때 우리가 종이 티켓에 정성스럽게 도장을 꾹 찍어주는 그 아날로그의 감동. 그게 바로 품격이라고. 도장. 그 빌어먹을 도장. 그놈의 아날로그 감동을 지키느라 지금 일본관 앞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한국은 제가 버려야 했던 그 아이디어로 밀라노 한복판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앱 디자인마저 제가 구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직관적이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국이 내 아이디어를 훔친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제 기획서는 사내망에만 올라갔다가 폐기되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그냥 이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1년을 싸워도 못했던 혁신을 한국은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때였습니다. 한국관 건물 뒤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으슥한 흡연.
구역 쪽으로 낯익은 유니폼을 입은 무리가 보였습니다. 가슴에 선명하게 박힌 붉은 원, 일장기. 아니,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이 왜 저기에? 저는 반사적으로 건물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3명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마치 접선 장소에 온 스파이처럼 한국관 뒷문으로 다가가더군요. 그러자 문이 스르르 열리고 한국인 스태프가 웃으며 그들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과 은박지에 쌓인 무언가.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마워, 고마워. 혼돈이 다스카타 진짜 살았다. 일본 선수들이 거의 울먹이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들이 허겁지겁 은박지를 까는 순간 매콤하고 짭짤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탈리아의 고급 파스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정갈한 가이세키 요리 냄새도 아니었죠. 그것은 컵라면이었습니다. 한국의 빨간 컵라면. 그리고 그들 손에 들린 건 믹스커피. 와 살 것 같다. 진짜. 이 국물 마시지. 야, 천천히 먹어. 국물 튀라. 구로다 영감한테 들키면 우리 바로 귀국 조치야. 몰라. 재팬하우스 밥은 예쁘기만 하고 배가 안 차잖아. 콩알만 한 초밥 주고 생색은 더럽게 내고. 그리고 거긴 숨 막혀서 못 있겠어.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 천국. 일본 국가대표 선수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1조 원을 들여지은 우리 집은 선수들도 도망치고 싶은 지옥이고 78억짜리 남의 집이 천국이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그 거대한 성을 쌓은 걸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순간 선수의 다음 말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네 저거 해봤어? AI 퍼스널 컬러. 아, 그거 대박이라며. 나도 해볼래. 줄 안 서도 돼. 아까 그 앱으로 예약하면 1분 컷이야. 완전 미래 도시 같다니까. 일본관 거울이랑은 차원이 달라. AI 퍼스널 컬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작년에 제안했던 거였거든요. 고모님, 요즘 2030 트렌드는 초계인화입니다.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해서 어울리는 색을 찾아주는 AI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끄러워. 기계 따위가 감히 사람의 존귀한 얼굴을 판단해? 최고급 전신 거울이나. 갖다 놔. 그게 전통이야. 전통. 그놈의 전통 때문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내 아이디어가 지금 저 벽 너머에서 미래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훔쳐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우리가 최고야라고 자위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꿈꿨던 그 미래를 한국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으로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만들고 싶었던 그 이상적인 미래가 저 안에 진짜로 존재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입고 있던 재팬하우스 디렉터 명찰을 떼어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죠. 지금부터 저는 일본관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저 호기심 많은 그리고 억울함에 사무친 한 명의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옮겨 한국관 입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서 안내하는 한국인 스태프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더군요. 어서 오세요. 즐길 준비 되셨나요? 한국관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지난 1년간 피를 토하며 꿈꿨던 하지만 일본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었던 바로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은 재팬하우스의 그 숨막히는 정적, 발소리조차 죽여야 했던 엄숙함과는 공기의 밀도부터가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따뜻한 온기, 코끝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 그리고 귀를 때리는 경쾌한 케이팝 비트까지. 마치 흑백 무성 영화 속에 갇혀있다가 갑자기 8K. 총천 연색 뮤지컬 영화 속으로 튀어들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우와, 이거 앱 좀 봐. 대기 시간 동안 퀘스트를 줘. 대박. 미션 성공했다고 떡볶이 쿠폰 들어왔어. 야, 하이파이브 하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입구 정면에는 수십 명의 외국인이 스마트폰을 들고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웨이팅 시스템. 분명 제가 1년 전 구로다 고문에게 제안했던 그 아이디어의 핵심 기능이었습니다. 고문님, 고객의 시간을 뺏는 건 실례입니다. 앱으로 대기를 걸게 합시다. 저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았어. 너희가 틀렸고 내가 맞았다고. 한국은 내 아이디어의 가치를 알아본 거야. 일종의 승리감, 그리고 묘한 억울함을 동시에 느끼며 슬쩍 옆에 있던 관람객의 스마트폰 화면을 훔쳐봤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베꼈다면 분명 단순한 디지털 번호표일 테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대기 12분. 기다리시는 동안 한국어 인사를 배워보세요. 미션 옆 사람에게 안녕이라고 말하고 하이파이브 하세요. 보상 믹스커피 한 잔 쿠폰. 안녕. 하이. 안녕. 생전 처음 보는 독일인과 이탈리아인이 서로 서툰 한국말로 인사하며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줄을 서는 지루한 시간이 순식간에 서로 친구가 되는 거대한 놀이판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기획서에 적힌 건 고작 효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컴플레인을 없앨까? 오직 기능에만 집착했었죠. 하지만 한국이 만든 건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연결하고 기다리는 시간조차 즐거운 콘텐츠로 승화시켜버렸더라고요. 나는 저기까지는 상상도 못했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훔친 줄 알고 씩씩거리며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그저 씨앗이었을 뿐 한국은 그 씨앗을 거대한 숲으로 키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기능은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을 안고 더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AI 뷰티 체험존. 아까 일본 선수들이 미래 도시 같다며 입이 마르게 칭찬하던 곳이었죠. 이건 다르겠지. 얼굴 인식해서 색깔 찾아주는 건 데이터 싸움이니까. 정밀도는 일본을 못 따라올 거야. 그런 오기를 품고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 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속 AI 아바타가 관람객에게 말을 걸고 있었거든요. 오늘 표정이 조금 지쳐 보이시네요. 시차 적응이 힘드신가요? 예, 임소 타이어드. 응, 너무 피곤해. 그럼 오늘은 활기찬 비타민 오렌지 메이크업 어때요? 기분 전환에 딱일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따뜻한 유자차 한 잔 드릴게요. 단순히 피부색을 분석해서 당신은 웜톤입니다. 이 립스틱을 사세요. 라고 통보하는 차가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읽고 그날의 컨디션에 맞춰 위로를 건네는 상담사이자 친구였습니다. 아,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1년 전 구로다 고문에게 냈던 기획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색채학 데이터에 기반한 오차 없는 정밀 분석 시스템. 저는 오직 정확도와 데이터에만 집착했습니다. 일본식 장인 정신으로 완벽한 색을 찾아주는 게 최고의 서비스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차가웠지만 그 쓰임새는 눈물나게 따뜻했죠. 해보시겠어요? 멍하니 서 있는 제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앳된 얼굴에 한국인 스태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환하게 웃으며 키오스크를 가리켰습니다. 아, 아니요. 저는 그냥 오신 김에 해보세요. AI가 꽤 똑똑해요. 마음까지 읽어주거든요. 그 말에 홀린 듯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 속 카메라가 제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45세, 지난 1년간 구로다 고문의 폭언과 무시에 시달려 미간에는 주름이 잡히고 눈빛은 퀭해진 제 얼굴. 스캔 완료. 분석 결과 가을 딥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색조 화장이 아니네요. 화면에 의외의 문구가 떴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추천 따뜻한 차 한 잔과 편안한 미소. 울컥,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조 원짜리 재팬 하우스의 그 어떤 인간. 상사도 동료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78억짜리 한국관의 기계 덩어리가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위로였습니다. 제 기획서에는 단 한 줄도 없었던,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감성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체험존을 빠져나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베꼈다고 훔쳐갔다고 생각했던 제 오만함이 죽도록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제 아이디어를 훔친 게 아니라 제가 미처 닿지 못한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비틀거리는 제게 누군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됐을까?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의 남자. 목에는 STAFF가 아닌 DIRECTOR라는 명찰을 걸고 있었습니다. 한국관 총괄 단장 강민재. 그의 손에 들린 건 믹스커피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종이컵을 받아들었죠. 따뜻했습니다. 1조 원짜리 대리석 바닥보다 훨씬 더. 일본관 디렉터님이시죠? 사토 아유미님.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표정이 너무 복잡해 보이셔서요.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더 큰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는 빙긋 웃으며 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왁자지껄한 한국관 내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들어오시면서 이거 내 아이디어인데? 라고 생각하셨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전곡을 찔렸으니까요. 네. 솔직히 그랬습니다. 스마트 웨이팅, AI 뷰티 제가 1년 전에 기획했다가 윗선에서 까였던 것들과 겉모습이 너무 비슷했으니까요. 강민재 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기획서를 보셨습니까? 일본 쪽 해킹이라도. 아니요. 강민재 단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디렉터님의 기획서를 어제 처음 봤습니다. 이 시스템들을 다 구축해 놓고 나서 우연히 일본 올림픽위원회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폐기된 문서 목록에서 발견했죠. 저희 스태프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일본에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요. 그럼 안 보고 만들었다는 겁니까? 네. 우연의 일치죠. 그가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렉터님도 느끼셨겠지만 결과물은 조금 다를 겁니다. 네. 다릅니다. 많이요. 디렉터님의 기획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줄을 안 서게 하는 기술, 색을 찾아주는 기술. 아주 훌륭한 솔루션이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한국관의 풍경을 가리켰습니다. 저희가 만든 건 사람을 즐겁게 하는 문화입니다. 줄을 서는 시간도 축제로 만드는 문화. 기계가 사람을 위로하는 문화. 저희는 기술을 쓴 게 아니라 한국인의 정을 디지털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정.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완벽하게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설계도에 아무리 정교한 선을 그어도 그 안에 채워 넣을 마음이 없으면 그건 죽은 도면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에는 그 마음이 없었고 저 또한 기술적 완벽함만 쫓느라 그 마음을 놓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게 숨쉬듯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훔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종특이었던 겁니다. 제가 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훔쳐간 줄 알고 따지러 왔는데 한국은 훔친 게 아니라 제가 가지지 못한 날개를 달고 있었네요. 같은 곳을 바라봤지만 서 있는 높이가 달랐어요. 이건 승부가 아닙니다, 디렉터님. 강민재 단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의 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방향은 맞았어요. 다만 일본이라는 그릇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담기에 너무 작고 차가웠을 뿐이죠. 당신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저보다 더 멋진 걸 만들었을 겁니다. 그의 위로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차라리 비웃어주길 바랐습니다. 일본은 끝났어라고 조롱했다면 화라도 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따뜻하게 인정해주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관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 일본관 구로다 고문, 긴급 기자회견.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훔쳤다. 주장. 속보 한국관의 모든 시스템은 일본의 지적 재산. 사토 아유미 디렉터가 증인이다. 화면 속 구로다 고문이 핏대를 세우며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저를, 그리고 한국의 이 아름다운 성과를 도둑질이라고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끝까지 추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재 단장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시키는 대로 증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손에 든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뜨거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아니요. 저는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과는 훨씬 대단했습니다. 제 아이디어 따위와 비교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요. 그런데 저 늙은이가 이걸 도둑질이라고 부르는 건 기획자로서 참을 수가 없네요. 강민재 단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제 얼굴이었습니다. 가시죠, 단장님. 제가 저 기자회견장 박살 내러 가겠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뭔지 제 입으로 똑똑히 말해주겠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1시간 전의 두려움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1년 전 제 아이디어를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았던 그 오만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저와 똑같은 꿈을 꾸었지만 보란듯이 성공해낸 한국에 대한 경이로움이 뒤섞여 피를 끓게 하고 있었거든요. 가시죠, 단장님. 저는 강민재 단장과 함께 인파를 헤치고 올림픽 메인 미디어 센터 MPC로 향했습니다.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CNN, BBC, NHK를 비롯한 전 세계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었고 단상 위에는 구로다 간타로 고문이 핏대를 세우며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기술 절도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관의 스마트 웨이팅, AI 뷰티, 그거. 다 우리 일본이 10년 전부터 극비리에 연구해 온 오모테나시 환대 2.0의 핵심 기술입니다. 한국이 해킹으로 우리 서버를 털어서 아이디어를 훔쳐간 겁니다. 저열하고 파렴치한 범죄 행위입니다.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자신들의 무능으로 망친 올림픽을 남 탓으로 돌려 면피하려는 저 추악한 몸부림. 1조 원의 실패를 피해자 코스프레로 덮으려는 수작이었죠. 증거 있습니까? 영국 BBC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구로다 고문은 기다렸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증인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 사토 아유미가 증인입니다. 그녀가 1년 전에 기획한 걸 한국이 훔쳐갔다고 증언해 줄 겁니다. 그는 저를 찾으려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거짓말쟁이의 꼭두각시로 쓰려는 거였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저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눈이 멀 것처럼 부셨지만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구로다 고문이 저를 보고 반색하며 손짓했습니다. 오, 사토군. 마침 잘 왔네. 어서 올라와. 자네가 기획했던 그 파일들, 한국이 훔쳐가서 똑같이 만든 거라고 어서 말해. 자네 명예를 걸고 말이야. 그는 제 팔을 잡아 끌며 귓속말로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알아서 잘해. 이번만 잘 넘기면 자네 다음 올림픽 조직위원장 자리 줄게. 평생 먹고 살게 해준다고. 역겨웠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옥죄어왔던 그 더러운 동아줄. 예전의 저라면 그 줄이라도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한국관에서 진짜 동아줄을 봤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기술이라는 동아줄을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상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단상 중앙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일본관 총괄 디렉터 사토 아유미입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카메라 셔터 소리만 타다다닥 울렸죠. 구로다 고문님의 말씀대로 한국관의 시스템은 제가 1년 전에 기획했던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구로다 고문의 입꼬리가 씩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훔친 거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한국 쪽으로 쏠렸죠. 하지만 제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구로다 고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제 기획서를 훔친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스스로 생각해낸 겁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로다 고문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이봐, 사토. 그게 무슨 말이야? 내용이 똑같다며. 그럼 훔친 거지. 그게 아니면 뭐야? 자네 미쳤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고문님. 방향이 같았을 뿐입니다. 저는 품에서 USB를 꺼내 스태프에게 건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문서 하나가 띄워졌습니다. 2025년 2월 밀라노 프로젝트 킥오프 회의록. 그리고 그 위에 찍힌 선명한 붉은 도장. 부결 사유, 품격 없음, 시기상조. 보십시오. 1년 전 제가 스마트 웨이팅과 AI 도입을 제안했을 때 천박하다며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로다 고문님입니다. 장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이 화면을 찍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이라는 핑계로, 품격이라는 아집으로 그 정답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벅차오름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제 기획서를 베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바꾸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찾아오는 손님을 편하게 해주고 싶다. 추위에 떠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싶다는 그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심. 그 상식적인 마음 하나로 만들다 보니 결과적으로 저와 같은 답에 도달한 겁니다. 저는 관중석에 서 있는 강민재 단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의 승리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식. 일본은 그 마음이 없어서 도달하지 못했고, 한국은 그 마음이 넘쳐서 너무나 쉽게, 그리고 더 완벽하게 도달했을 뿐입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한국한테 돈을 먹었어. 끌어내려. 구로다 고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서자 그는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사토, 내가 감히 조국을 배신해? 내가 그러고도 일본인이야. 배신이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기술을 도둑맞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미래를 걷어찼고 한국은 그 미래를 일상처럼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조국을 배신한 건 진실을 말하는 제가 아니라 1조 원을 허공에 날리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당신들의 그 썩어빠진 자존심입니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구로다 고문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뻐끔거렸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왔습니다. 백발의 노신사.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었습니다. 멈추시오. 그의 중후한 일갈에 장내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눈을 맞췄습니다. 사토 디렉터. 방금 한 말,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네. 제 20년 경력과 제 남은 인생을 걸고 맹세합니다. 훌륭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용기 있는 자의 편이죠. 바흐 위원장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생중계 카메라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IOC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하여 모든 시스템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그가 잠시 뜸을 들이자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관의 시스템은 도둑질이 아니라 올림픽 정신의 완벽한 구현입니다. 기술로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기술로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미래의 표준 스탠더드입니다. 바흐 위원장은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구로다 고문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로다 고문. 당신은 한국을 고소할 게 아니라 한국에게 배워야 했소. 당신이 천박하다며 버린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전 세계인이 가장 원했던 환대였다는 것을 말이오. IOC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 올림픽위원회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완벽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구로다 고문은 으윽 하며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행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몰락한 권력자의 비참한 최후를 담느라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통쾌했습니다. 20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젖쓰러진 노인의 모습이 변화를 거부하다 도태된 제 조국의 모습 같아서, 그리고 그 속에서 틀린 사람 취급받으며 숨죽여 살았던 제 지난날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시죠, 아유미 씨. 어느새 올라온 강민재 단장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디렉터님이 아니라 아유미 씨라고 불렀습니다. 직함이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를 부르는 호칭. 어디로요?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매장당할 거예요. 배신자 낙인이 찍힐 텐데.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기획한 진짜 무대가 바로 저 옆에 있잖아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너머로 한국관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환하게 불을 밝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제가 꿈꿨던 유토피아. 오세요. 한국관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그 기획서, 우리랑 같이 완성해 보시죠.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조 원의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투박하지만 진실된 사람의 체온. 저는 구로다 고문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뒤로하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몰락을 찍는 섬광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한국 믹스커피 한 잔 더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번엔 2잔 타드릴게요. 쌍화차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밀라노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난생 처음으로 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로다 고문이 앰뷸런스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강민재 단장과 함께 인파를 빠져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꺼지고 함성이 잦아들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를 밀어버린 느낌. 시원했지만 동시에 텅 빈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한국관 뒤편,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대신 따뜻한 나무 바닥이 깔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스태프들이 남긴 응원 메시지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먹다 남은 떡볶이 접시와 컵라면 용기들이 쌓여 있었죠.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따뜻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거든요. 강민재 단장이 다시 한번 믹스커피를 타서 제게 건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까 그 사자 후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 아니 확인받고 싶은 마지막 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 단장님. 네. 아까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한국은 훔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해낸 거라고 말했죠. 네, 그러셨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종이컵 속의 커피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만약 한국이 제 아이디어를 조금이라도 참고했다면 제 말은 거짓말이 되니까요.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이용한 꼴이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제 기획서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으신 겁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만약 사실 참고는 좀 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저는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강민재 단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유미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기획서를 어제 처음 봤습니다. 맹세코 기획 단계에서는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모든 게 저랑 똑같을 수 있죠? 스마트 웨이팅, AI, 뷰티, 그 자유로운 분위기까지 마치 제 머릿속을 스캔한 것처럼 똑같았는데 그건 당신의 생각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강민재 단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이요? 네. 손님이 추위에 떨고 있으면 따뜻한 곳으로 모시는 게 상식이고 기다리는 게 지루하면 즐길 거리를 주는 게 상식이고 밥을 못 먹었으면 따뜻한 국물이라도 내어주는 게 한국에서는 상식입니다. 그는 휴게실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수천 명의 관람객이 줄을 서 있었지만 한국 스태프들이 핫팩을 나눠주고 농담을 건네며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기술을 쓰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손님이 덜 힘들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을까? 를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앱을 만들게 됐고 AI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신이 1년 전에 이미 그런 고민을 했더군요. 아, 그렇군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제 아이디어를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갔을 뿐입니다. 반면 일본은 그 마음이 없었기에 제 아이디어를 보고도 천박하다며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제 기획서는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본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부끄럽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제 아이디어를 알아봐줬다고 훔쳐갔다고 착각했는데 한국은 그냥 저보다 앞서가고 있었던 거군요. 저는 1년 전에야 겨우 깨달은 걸 당신들은 이미 숨 쉬듯이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강민재 단장이 몸을 숙여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통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마음 하나는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는 당신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의 위로가 가슴을 쳤습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 20년 동안 구로다 고문에게 틀렸다. 건방지다. 주제 넘다는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제 자신조차도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튀는 건가 의심했었죠. 그런데 오늘 적국이라 불리는 한국의 청년이 제 존재를 긍정해주고 있습니다. 디렉터님. 아니, 아유미 씨. 네. 이제 일본관 디렉터직은 내려놓으셨으니 백수시네요. 그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뭐 그렇겠죠. 당장 내일부터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아마 공항에서 계란이라도 맞지 않을까요? 그럼 돌아가지 마세요. 저희랑 일하시죠. 네. 한국관에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당신처럼 기본을 아는 기획자가 필요해요. 일본의 거칠애 말고 진짜 사람을 위한 기획을 같이 해봅시다. 여기서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 1조 원의 예산도 화려한 직함도 없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믹스커피 잔을 내려놓고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연봉 협상인가요? 저희 예산 빠듯한데. 아니요. 이 믹스커피 무제한으로 마시게 해주세요. 일본관의 가이세키 요리보다 이게 훨씬 맛있거든요. 제 말에 휴게실에 있던 모든 스태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날 밤. 밀라노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제 펜하우스는 불이 꺼진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옆 코리아 하우스는 밤새도록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저는 더 이상 일본의 마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기술,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고, 이제는 저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1조 원은 증발했지만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조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일본, 그리고 단 78억 원으로 전 세계의 마음을 훔친 한국. 이 두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사연을 읽는 내내 그릇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그릇은 화려하고 비쌌지만 그 안에는 자만과 아집이 가득 차 있어 새로운 것을 담을 틈이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그릇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담겨 있었죠. 결국 기술도 돈도 시스템도 다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를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귀 기울여 듣는 마음. 추운 날 줄 선 손님에게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넬 줄 아는 그 정이 최첨단 AI 기술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사연 속 주인공 아유미 씨처럼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홀로 외로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합니다. 마치 한국이 아유미 씨의 낡은 꿈을 알아봐 준 것처럼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줄 따뜻한 인연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따뜻한 정을 만드신 주역들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과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힘은 무엇인지 지혜를 나눠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찹니다. 마음만은 믹스커피처럼 달달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다 건너 감동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